자, 이번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아주 완벽하게 둥근 원을 하나 그려놨죠? 원을 잘 그릴수록 변태라는 썰이 우리 때는 있었는데, 자, 여기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 원에 대한 방정식이 일반형식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건 일반형이지, 또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표준형식으로, 문제에서 뭘로 줄진 모르지만 우리가 자유제재로 바꿀 수 있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또는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이 하나 생겼어. 그럼 직선, 원하고 직선하고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질 거냐라는 물음인 거야. 자, 직선이요.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0개. 교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두 번째, 이렇게 직선이 만나면, 자, 원하고 직선하고 만났니? 예, 만났습니다. 교점 몇 개? 한 개지. 우리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를 접한다 라고 표현을 해. 접한다. 교점은 한 개이다. 또 세 번째, 이번엔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네, 만났죠.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두 개이다. 뭔가 막 데자뷰처럼 뭔가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느낌 들지 않아? 예. 어떤 느낌이냐면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 직선이 2차 함수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거 했었지? 그럼 이거 할 때 우리가 뭐 썼었니? 판별식 썼었죠? 만나지 않을 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만나지 않으니까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판별식을 이용했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부터 선생님 설명을 하면 판별식을 이용할 거야. 판별식 기억나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판별식은 언제 이용했었니? 2차식에서. 2차 방정식이거나 또는 2차식일 때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었잖아. 2차항 계수 A와 1차항의 계수 B, 상수항 C를 이용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판별식을 판별식으로 이제 부호를 확인했을 때 그 부호가 양의 부호를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거야. 교점 두 개. 판별식이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 한 근을 갖죠? 그 교점 이거 하나인 거예요. X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0이다.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판별식 0보다 작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음의 값이 나오면 음의 부호인 값이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실근이 없지. 그러니까 X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판별식 어떻게 쓰죠? 야, 직선식도요. y는 mx 플러스 n 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의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물론 같은 직선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직선에서는 표준형이라고 하고 요거는 일반형이라고 하죠. 1차 함수꼴로 보는 거고 요건 직선의 방정식꼴로 보는 건데 실은 같다. 옷만 바꿔 입은 거잖아. 교복 입은 거랑 사복 입은 거랑 청바지 입은 거랑 뭐가 다르냐고. 같은 거야. 옷만 바꿔 입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2차식으로 정리해서 판별식을 쓰냐? 자, 원의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원의 방정식이요. 원의 방정식으로 돌아가면 이거 몇 차식이니? 2차식이죠? x와 y에 대한 2차식이야. 물론 이것도 2차식인데 우리가 이 판별식을 쓸 때는 표준형은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해져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눈치챘어? 어떻게 하는지?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으니까 이 y 자리에 여기 y 있고 여기 y 있지? 요 직선의 방정식을 대입해. 뿅. 그럼 보이죠? x제곱 더하기 괄호 mx 플러스 n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괄호 y 대신에 또 mx 플러스 n 더하기 c는 0꼴로 정리하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줘. 내림차순으로 x 2창, x 1창 상수한 꼴로. 선생님 귀찮아서 스킵할게. 자,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 결과가 양수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나고 0이면 한 점에서 접하고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만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라는 거죠. 자, 이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지 않아? 예,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판별식 써서 푸는 것도 꼭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뜨랭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의 의미는 원의 중심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래. 자, 이렇게 볼까요? 원이 있죠? 여기 원의 중심이 좌표가 있을 겁니다. 원의 중심이 좌표는 A, B일 거고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은 길이가 R일 거야 라고 찾을 수 있죠. 네, 뭘 이용해요? 원의 방정식에서 표준 형식 이용한 거야. 이때는 만약에 이 방식을 쓸 때 원의 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놓고 그 다음 직선식이 하나 있을 거야. 일단 이렇게 볼까? 이 직선식은 만약에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으면 일반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할 때는 우리 원에서는 일반형 이용하죠. 거리를 이용할 건데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점에서 직선에 그은 수선의 길이지. 띠링. 이게 수선의 길이 D값이에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이 D가 지금 반지름 R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네, 누가 봐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길이가 더 길다라고 알 수 있겠지? 거리가 반지름 R보다 더 큰 값이 나와. 이러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외우지 마. 제발 도형 파트는 그려야 돼. 제발 좀 그려줘. 두 번째. 이 색이 아닌데. 이런 젠장. 또 젠장은 여긴데. 이런 쉣도 여긴가? 자, 지원아 보고 있나? 지원아. 자, 두 번째. 접하죠. 접할 때는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 자체가 거리 D가 되겠지. 이 거리 D 값이랑 반지름 R 값이랑 누가 더 커요? 크긴 뭘 같지. 반지름의 길이만큼 직선에 닿는 거잖아. 그러니까 접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접한다. 교점이 한 개이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겠죠? 자, 세 번째. 이렇게 있다고 볼까? 그럼 이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돼요? 이만큼이죠? 이게 D값이야. 누가 봐도 D가 R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값이라고 선생님 표현을 할게요. 이 D값과 반지름인 R값이 누가 더 큰지 같은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아.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만나지 않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접하는 거예요. 원의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직선이 원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계산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주어진 식과 원의 방정식과 직선식이 어떤 형태에 어떻게 간단하게 또는 복잡하게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별식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할 수도 있고 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할 수 있는데 선생님 대체적으로 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조금은 더 약 한 3초 정도는 더 빠른 것 같아. 본인의 선택이지만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마무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